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이죠. 예, 잘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제가 속보를 켰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종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와우 기분 좋네요. 오늘 아침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택배로 받았습니다. 잠깐 7조까지 읽었는데 윤통은 더 탄핵되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계엄 해제까지 그 긴박했던 시간들 생생하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김홍종님. 잘 읽으시고 알려주세요. 바닐라라떼님
한동훈을 국민들이 원합니다. 술통 자기밖에 모릅니다. 실망이고 국민을 배신한 건 술통과 건의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파면하라. 김신el무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썸네일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2월 27일 방송 한통령 속보 NBS 윤석열 탄핵 인용 54%, 기각 38%. 헌재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이다. 임명해라. 위헌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고 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의미가 뭔지 제가 또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속 보니까 가능하면 엑스만 딱 줄여갖고 길지 않은 시간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또 방송을 켰으니까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를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고, 국힘 당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마은혁 얘기를 갖다 먼저 하자면, 정말 그 헌재가 확실히 좀 그 이재명 눈치를 보는 거는 느낌이 이렇게 좀 나요. 예. 왜 그런 느낌이 나냐면, 오늘 이게 긴급 그 썸네일로 올라왔는데,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이다. 위헌이니까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판결이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100% 판결이 아니라 약간 좀 반반? 반반 어정쩡한. 그러면 왜 헌재는 이거 8대 0으로 판결을 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대 1도 아니고 6대 2도 아니고 8대 0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판결을 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요 한번 기사를 갖다가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아이고 신여왕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속보는 그냥 몇 분이 듣든 간에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켰습니다. 자, 속보 이렇게 해갖고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다. 그런데 그 뒤 얘기가 있잖아요. 침해다까지는 그럼 100% 그러면 임명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거기다가 은근슬쩍 이걸 하나 껴놨단 말이야. 임명 통한 지휘 부여는 각하. 요거는 손들어주고 하나는 각하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한 침해, 확인 넘어 법적 관계 형성 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이다. 최 권한 대행에 임명 의무가 있다. 임명 의무가 있는데 임명 명령은 안 했다는 거야. 정말 완전 골 때리는 판결 아닙니까? 이거 잘 보세요. 최 대행에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야, 최 대행, 너 마은혁을 임명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으면, 그럼 의무가 있으면 임명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임명 의무가 있어. 근데 임명 명령은 안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없다는 거지. 예? 여러분, 이 헌재의 고민을 아시겠죠? 헌재의 고민. 아이고, 신영님, 전 3시에서 5시에 온대요. 왜 늦게 배달하는지. 아니, 3시에서 5시면 그래도 양호하게 배달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27일 날 받아본다는 것만 해도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어제 교보문고에서 줄을 갖다가 쫙 이렇게 몇 시간씩 서갖고, 책을 갖다가,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갖고, 오늘 받아보는 것도 참, 운이 좋은 일이다. 지금요, 7만 권 이상 예매가 돼갖고, 아마 최근에 예매하신 분은 언제 올라나? 7만 권을 갖다가 찍으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올라나요? 그분들은 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정말 내가 이거 보고서, 야, 헌재 정말 고민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먼저 그 아웃라인을 갖다가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제가 디테일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헌재 재판관 8명이 거기 뭐 우파좌파 할 거 없이 똑같습니다. 헌재 지금. 그래서 지금 헌재는 우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재 재판관 중에는 지금 우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사를 갖다가 보고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동안에 그 헌재가 했던 그 태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설을 써요. 자, 재판관 이제 8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이 회의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최권한대행 이걸 어떻게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제가 소설을 쓰자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한테 베팅을 했는데 그래도 이재명한테 좀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상무. 어차피 지금 우리가 탄핵에 관해서는 지금 탄핵 인용으로 그냥 거의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손 들어주는 김에 우리 베팅을 이재명한테 했으니까 그래도 이재명 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한테 유리한 게 뭡니까? 마은혁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명한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한쪽에서 잠깐 8명 중에 한 명이 잠깐만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재명한테 베팅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이 안 되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동훈,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법무부 장관에다가 21년 검사 생활에다가 완전 법이란 법은 완전히 깨틀고 이 검수완박을 갖다가 검수원복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법률을 갖다가 싹싹 해갖고 시행령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활용해갖고 검수완박 다 그렇게 끝났는 줄 알았더니만은 한동훈이 와갖고 검수원복을 갖다가 만든 분 아닙니까? 이거 한동훈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 이재명 손 들어줬던 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한 얘기예요? 그럼 이재명을 거슬려야 됩니까? 이 순간에 지금? 그러면 탄핵도 기각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론을박이 엄청 있다가 누가 하나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8명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이재명에 베팅했으니까 이재명과 그냥 한 배 탔다 생각하고 탄핵 인용 그 다음에 최권한대행한테 압박을 합시다. 예? 마은혁 임명 의무가 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좀 보증수표 하나 안전장치는 걸어놔야 되니까 임명 의무가 있다로 끝냅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는 맙시다. 예, 판결문에서 그거는 뺍시다. 그러면 아니 어쨌든 우리는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고 마은영 임명하는 거는 그거는 의무 위반이다. 임명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해놓고 하지만 우리가 명령을 안 했은 것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명령까지 했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우리 아작나지 않겠습니까? 법률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아주 아작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살 길은 좀 열어놔야 되니까 임명 명령은 하지 맙시다. 의무가 있다. 여기서 끝내고
임명을 해야 된다. 명령은 판결문에서 뺍시다. 와, 좋은 아이디어다. 박수, 박수.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을 찾았네. 꼭 느낌이에요. 꼭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은. 아이고, 로즈님, 예, 김신혜님, 저도 오늘 온다네요. 아이고, 다들 뭐 을 갖다가 열심히 기다리고 계시네. 로즈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더랑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정말 그렇게 회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감이 오실 거다. 음.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장모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헌재가 내린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8대 0이에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일부 100%가 아니라 일부. 그럼 뭐를 뺐느냐?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헌재는 살아야겠다. 여기까지 강제를 하면 우리는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일부만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 왜? 이게 의무라고 하니까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다만 헌재는 뭐 청구인은 뭐 만약 이거 골아픈 얘기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맨 그 다음 패러그раф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헌재가 최 대행을 강제적으로 임명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소설 쓴 시나리오를 갖다가 왜 그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있다. 임명할 의무가 있다. 50%만 딱 얘기하고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헌재가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잖아. 그러므로 최 대행은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까지 이렇게 판결문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뺐어. 명령은 의무가 있다.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재명, 네가 뭐 최대행을 멱살을 잡든 뭐 하든 간에 네가 알아서 해. 우리 할게. 우리가 이것까지 명령했다가는 한동훈한테 뼈도 못 추리게 생겼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판결 보고 너무 웃겼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말 헌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판결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냥 이재명의 손을 두는 판결을 지금 하고 있다. 선관위가 그거를 했잖아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해갖고의 채용 비리를 밝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라서 선관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 관리 상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이고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아니 그러면 선관위는 누구의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선관위는 감찰을 안 받아? 지가 대빵이야? 아니 대통령도 뭐 견제를 받는데 선관위는 견제할 그런 기구가 없는 거네요. 그죠? 지금 이 헌재의 논리에 의하면 선관위는 그럼 누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보다 위네.
아니, 대통령도 국회가 견제하고 사법부가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관위는 도대체 누가 견제를 하냐고. 감사원이 그걸 감찰을 하는 게 위헌이고 위법이라면 선관위는 어떻게 그 필터링을 하죠? 선관위가 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헌재는 원사이드하게 이재명한테 배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한번 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즈님, 기각되면 윤통 그냥 안 있을지, 예, 보복이 피해 보복이 시작되겠죠. 예. 김신남님, 개업날 한동훈 대표님이 준석이를 보고 웃었다는 거 허은하가 그런데 거짓말을 하네요. 허은하가 같이 있었대요. 저도 이거 봤어요. 제가 지금 쇼츠 영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이게 떠갖고 제가 이거 쇼츠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신혜물님 좀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쇼츠 영상을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이준석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김신혜물님 허은하가 말하지도 않아도 준석이 말을 믿을 사람 없겠지만 아무튼 목소리를 내준 허은하가 고맙네요. 예. 제가 이거 쇼츠 영상 지금 만드는 중에 켰습니다. 제가 저녁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예, 바닐라 라떼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기각되면 모질이 국민들이 또 시끄러울까봐 걱정됩니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게 뭐 좀 조용할 것 같진 않아요. 예,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조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탄핵이 훨씬 쉬워졌죠. 만약에 그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임명을 갖다가 한다.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도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 없이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갖다가 하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최상목 대행이 명분이 있잖아요. 왜? 아니 헌재가 그렇게 정식 판결을 갖다 해서 이거는 뭐 위헌이다. 임명을 갖다가 할 임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뭐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을 했다. 그거 아주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도 되고 헌재에 그걸 해서 아니면 명령은 없었잖아요. 헌재에서. 명령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갖고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최상목 대행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거 아무도 딴지 못 겁니다. 왜냐면 헌재가 그냥 최상목 대행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를 준 거예요. 의무가 있다. 는 임해도 되고 하지만은 명령은 안 했잖아요. 임명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은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뭐 헌재에서도 뭐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대행이고 나는 그냥 그 한덕수 총리 컴백한 다음에 물러설 사람이니까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갖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판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그래도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 이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뭐 선관위 판결도 그렇게 해버리고 감사원이 그거 위헌이다, 위법이다, 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탄핵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그 전까지 8명체제에서 이제 3명이 반대를 하면은 이제 기각인데 이제는 4명이 반대를 해야 기각이 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냥 헌재는 써놨어요. 거의 다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헌재는 그냥 판결문 써놨다. 인용으로 써놨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뭐예요? 최근에 이번 주부터 그냥 그 극우들이 또 극우 유튜버들이 나서갖고 뭐 판이 뒤집혔느니 뭐니 어쨌느니 판이 안 뒤집혔다는 증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NBS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MBS가 이게 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이제 3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그럼 뭐니까 갤럽, 목요일마는 갤럽, 월요일에 하는 그 리얼미터. 그리고 이 MBS는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BS 이렇게 3대 빅 3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여론. 근데 그 오늘 MBS에서 그 조사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기간은 언제입니까? 2월 24일부터 20일, 아주 최근이죠. 24, 25, 23일 동안. 그래갖고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가 과반이 넘었습니다. 54%. 8%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탄핵을 기각, 윤통을 다시 대통령으로 컴백시켜야 된다가 38%. 이게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4%대 38%?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해서 뜻밖에도 신뢰한다가 과반이 넘어요. 52%야. 헌재를 신뢰한다가 52%고 헌재를 불신한다가 44%야. 이것도 오차범위 바뀌죠. 그죠? 신뢰한다가 이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극우들이 하고 뭐 전향길이 주장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그 그러니까 실적인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바닐라 라떼님, 기각되면 인정해야죠. 글쎄 뭐 기각이 되던 인용이 되던 그건 뭐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그래도 그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마지막 보루인데 거기서 뭐 기각한다고 그래도 기각이면 대통령 컴백이잖아요. 뭐 컴백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내려야 된다. 그 인용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아니 그래서 기각한다고 그래서 무슨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용한다고 그래서 무슨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저님, 그거들은 그러니까 믿는 거보다는 그런 여론전을 갖다가 이번 주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린 대로 이 전향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 이거는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제 그 국회에서 인터뷰한 거거든요. 기자회견. 여기 보세요. 이런 불이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갖고 대통령이 물러서야 된다. 끌어내려진다면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면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인용이 돼도 이런 전향기를 비롯한 국힘 또 윤상현 이런 극우들 뭐 권성동 이런 애들이 선동해갖고 젊은 애들 선동해갖고 또 소란 시끄러울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되면 또 지금 그 이재명을 비롯한 그 민주당이 있잖아요. 기각되면 정말 이재명은 완전히 깜빵 가는 거죠. 왜? 이제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2개가 걸려 있잖아요. 하나 선거법 위반. 자, 이제 어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2주 후에, 그러니까 3월 중순쯤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올 거예요. 2심 판결. 그리고 2심 판결이 확정 판결 나고 또 3개월 안에 대법원심이 나와야 되거든요. 본심 당연히 유죄죠. 예? 아직은 뭐 권순일이 없잖아요. 대법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코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각이 돼갖고 윤 대통령이 컴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재명은 그냥 뭐 미쳐 날뛸 거야 아마 아니 어차피 깜빵 가서 30년을 썩나 예? 어차피 소유를 부려갖고 잡혀서 뭐 형을 30년 똑같거든요 지금 형량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깜빵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책에다가 아예 활자로 박아놨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박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정희님, 저도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인용하고, 조명이 깜빵 가고 그래야 나라가 조용히 됩니다. 예. 임정희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윤통은 내려오고, 인용이 돼갖고 내려오고, 이재명은 깜빵 가고, 이 두 사람이 문제인 거야. 이 두 사람. 제일 위험한 인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 뭐냐? 이재명하고 윤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해결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은 깜빵 가고, 한 사람은 그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예. 그게 베스트 초이스다. 예. 임정희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나떼님, 어제는 반반, 48%였던 것 같은데, 서서히 국민들이 깹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나나떼님, 그구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지금 아주 유튜브, 오늘도 썸네일 올려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야. 뭐 기각을 기정사실로 해갖고 막 벌벌 떠느니 뭐 난리 나라도 저건 그렇게 썸네일을 쓰는데 그구 유튜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그 안에 속한 그구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 저러다가 만약에 인용되면 또 뭐라고 썸네일을 쓸까요? 분노 폭발? 4.19 혁명 시작? 뭐 이렇게 씁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예, 발랄 때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파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99% 인용입니다. 파면입니다. 예, 99% 파면이다. 지금 국민들도 아까 나왔잖아요. 반 이상 54%가 파면을 원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진 그 그래프대로 상황은 이렇다.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가 54%, 기각돼야 된다가 38%.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뭐 비슷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인용이 뭐 54%인데 탄핵 기각해야 된다가 뭐 46%다. 뭐 이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이건 뭐 38%. 이거는 뭐 국민들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오늘 속보로 엄청 많이 떴는데 그 MBS 여론조사 발표 난 다음에 자, 국힘 지지율은 37, 민주는 34, 이재명 31, 김문수 13, MBS. 그다음에 윤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가 54, 개혁해야 된다가 38. 중도층에 있어서는 탄핵해야 된다가 더 높아. 65%야. 그러니까 중도층 내가 그랬잖아요. 중도층은 국힘 절대 안 찍는다고. 그 MBS 여론조사에 중도층이 65% 탄핵 인용돼야 된다. 탄핵 기각해야 된다. 응답자의 28% 인용돼 파면 전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윤 대통령 파면될 걸 64, 복귀할 걸 28. 그 다음에 헌재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52, 신뢰한다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4. 뭐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윤 탄핵 인용 54%, 기각 38%, 헌재 신뢰 52%, 불신 45%, NBS 여론조사. 이 NBS는요,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엠블레임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가 항상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NBS 여론조사인데 24, 25, 26, 3일 동안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질문인데 인용
파면해야 된다가 5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가 38%로 집계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여론전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조용히 있는 중도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중도는 크게 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뭐 극우나 극좌는 막 시끄럽게 떠들죠. 막 탄핵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 막 시끄럽게 떠들지만 중도가 많잖아요. 예, 중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도는 뭐냐? 그냥 특별한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다. 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렇게 밖으로 왁왁 소리를 지르고 뭐 주장하고 이런 거 하고, 다만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여론조사가 왔을 때 의사표시는 명확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가고 있다.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는데, 언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도층이 65%가 그렇게 윤석열 내려와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추이인데요. 그동안 그 MBS가 이 질문이 이거예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가 요거 권색. 그다음에 분홍색은 뭐냐?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가 분홍색. 모름이 그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추이를 보면요. 1월 둘째 주부터 1월 넷째 주까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이렇게 해보면 1월 둘째 주에는 이게 62%였어요. 그러니까 파면해야 된다가 62%. 하지만 이제 그동안 뭐 전향길이니 뭐니 뭐 세이브 코리아니 막 해갖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여론을 갖다가 움직였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54%예요. 아직도 54%.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뭐 1월 둘째 주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죠. 62%에서 54%로 줄어들긴 했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걸 보면서 전향길이나 국힘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줄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세게 밀어붙이면 집회를 갖다가 더 광적으로 하고 더 규모를 키우고 막 여론전을 갖다가 막 하면 이게 계속 트렌드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분석을 잘못해. 저는 뭐 이게 이제 미니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쥐어짜고 한 결과가 결국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속보로 한 거는 이제 두 가지죠. 헌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재명의 손을 갖다가 들어주기로 베팅을 했는데, 그래서 탄핵은 거의 뭐 인용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했는데, 이 40여 건에 대해서 40여 건지 100%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재명을 밀면 한동훈한테 박살이 날 거거든요. 한동훈 컴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컴백이 이마만큼 파괴적이다, 영향력이 있다. 그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아마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봐도 한동훈 눈치는 볼 것 같아요. 예, 워낙 그 사람들이 같은 전문가끼리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법률에 대해서 빠삭하게 꿰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100% 판결을 못하고 마흔역에 대해서 그냥 50에 50으로 그냥 판결했다.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찰을 해갖고 왜 채용비리 사건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채용비리 밝힌 게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이제 모순점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그걸 필터링하고 누가 그걸 지켜봐야 됩니까? 거기서 부정이 있는지 없었는지를 누가 해야 되죠? 아니,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국회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해야 되죠? 그렇다고 사법기관에서 합니까? 누가 해야 되죠, 도대체? 네. 그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판결을 갖다가 헌재에서 내릴 정도로 지금 헌재는 완전히 이재명한테 베팅을 했다. 그래서
탄핵이 뭐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이미 헌재는 탄핵에 관해서는 그냥 인용해서 끌어내린다. 이걸로 거의 99% 마음을 먹었다. 이 결과를 보면 아시죠? 이거 8대 0임, 7대 1도 아닙니다. 이건 예. 그냥 8대 0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인용이 됐을 경우에 이 그동안 이제 선동한 그 세력 있잖아요. 뭐 전향기를 비롯해 갖고 이런 선동한 국힘 뭐 이런 거 선동한 세력들이 과연 그거를 갖다가 승복을 할 거냐? 승복 안 할 확률이 훨씬 높다. 왜? 대통령의 그 마지막 변론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승복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개헌을 할 거고 그리고 국내는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나는 트럼프하고 맞짱을 뜰 거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변론하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이렇게 아주 조직적인 선동, 또 전향길의 조직적인 선동, 또 국힘의 어떤 조직적인 선동,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듣고 인생을 살면은 되게 눈치를 채죠. 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2030 세대, 그 청년의 그 정의로움, 그 순수함, 그리고 끓는 피, 그런 거를 갖다가 선동하고 이용해 갖고 자기네들의 총알바지로 쓰려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그런 생각을 안 하기를,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청년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속보를 갖다가 제가 기준이 한 30분을 넘지 말아야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속보를 켜는데 결국 오늘도 40분 방송이 됐네요. 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이준석이 있잖아요. 이준석이 거짓말한 거, 허은하가 까발린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쇼츠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올릴 거고 저녁 방송에서 또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잠시 후에 7시 반, 그러니까 이제 6시간 남았네요. 예, 6시간 후에 7시 30분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